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자,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미국장이 열렸고요. 마침 이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장 시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까지 모두 다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가상화폐 가격도 이제 쭉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안전 피난처인 금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핀비즈 앱을 보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빨간 쪽이 더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눌 때 이렇게 기술주를 이렇게 이제 나누죠. 기술주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기술주들은 오히려 그냥 좀 검은색, 이도 저도 아닌데 엔비디아 이쪽이 좀 높다,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대에 있는 뭐 헬스케어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 필수 소비재 아니면 뭐 그런 쪽은 살짝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많이 오른 게 이제 에너지 쪽이 살짝 이 초록색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그 시장이 좀 많이 혼조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온 건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24개월 안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35%에 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이고 24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35%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 연준이 이에 대응하면서 통화 긴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여기 이제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일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장이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팔란티어와가요, 그 미국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청과 이제 익스펜션을 하기로 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연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 미국 CDC 질병관리청과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연장하고 확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 CDC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약간 그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모이고 있겠죠. 그거를 지금 이제 분석하고 이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팔란티어와 이제 계속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 CDC에서는요, 팔란티어의 워크 플랫폼인 그 파운드리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약간 좀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팔란티어는 2010년부터 계속 이 미국 질병관리청과 계속 협업을 하고 있었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EV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그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의 그런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 리비안 CEO의 그 RJ 스카린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토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지금 EV 배터리 서플라이 쇼티지에 대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의 부족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컴퓨터 칩의 그런 부족보다 훨씬 그런 심각성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RJ 스카린지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 이제 업계에서는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 어떤 거냐면 로우 머테리얼이겠죠. 그러니까 코발트, 리튬, 니켈 같은 그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원재료의 그런 부족을 빨리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 업계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자동차 그런 그 제조 업체들이 그들 스스로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다. 왜?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인지가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격을 상승하려게 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 우리의 전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뉴스죠. 그런데 지금 이런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not just 뭐 리비안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안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상하이 공장이 이제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코로나19가 약간 완화가 되면서 뭐 자동차 업계,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업계, 그리고 이런 칩을 만드는 업계들이 약간 이제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당국의 약간 조금 가이드라인 이런 건 뭐랄까요? 약간 규제 아니면 뭐 통제 하에 이렇게 이제 생산 시설을 문을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이죠.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3주 만에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AIC 모터라고 해서 그 폭스바겐의 이제 파트너인 중국에 있는 파트너인 이 회사가 문을 열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너럴 모터스도 문을 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이제 문을 열었겠죠. 중국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직원들은 매 48시간마다 이틀마다 코로나 테스트를 단 받아야 한다. 요게 이제 조건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모든 자동차의 11%가 지금 상하이에서 나오는 만큼 아마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아마 관련된 이제 자동차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캐시 우드 관련된 뉴스가 올라왔어요. 이 캐시 우드가요, 테슬라의 주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2026년까지 4,6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캐시 우드와 그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보는 이런 가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아마 2026년까지 4,600불을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캐시 우드가 이끄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보통은 이제 이노베이션 포커스드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이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이제 바로 아크인데요. 이 아크가 아직까지도 테슬라에 관련해서 약간 좀 좋은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요. 지금 뭐 2025년까지 3,000불로 이제 얘기를 했었다. 근데 이제 2026년까지 4,60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몬테카를로 이런 그런 뭐랄까요? 이게 추정하는 그런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 5,800불이었고 가장 낮은 게 이제 2,900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1,000달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2,900달러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의 한 200%가량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뭐 불과 베어 프레딕션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견, 좋은 의견 둘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크에서 얘기하기를 이 5,8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아마 25%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5%는 아마 2026년에 2,900 혹은 그 아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900달러 정도가 되는 게 안 좋은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안 좋아도 2,900달러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테슬라가 살짝 올랐다. 뭐 상하이 공장이 문을 연 이유도 있겠지만 요런 이렇게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퀄컴이요. 이제 퀄컴이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 미즈호에서 이 퀄컴과 뭐 스카이웍스 관련된 요런 회사들의 주가를 프라이스 타겟을 낮췄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자, 뭐 퀄컴 또 말씀을 드리면 스카이웍스 솔루션 아니면 뭐 쿠르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런 세 개의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미즈호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앞으로 5G 관련된 이런 수요가 조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목표가를 낮추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오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퀄컴을 지금 210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추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5G에 관련된 약간 좀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래는 원래 이제 800밀리언에서 750밀리언의 그런 부품을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이제 요게 좀 둔화가 되면서 핸드폰 수요량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뭐 660밀리언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뭐 5G 관련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밖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니면 뭐 이제 금리 이제 올리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 이런 것들은 단기간 요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지만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퀄컴에 지금 안 좋은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지만, 현재 퀄컴이 지금 스텔란티스와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이 이렇게 많은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있고, 맨 처음에 이제 퀄컴의 칩을 이제 마세라티에 처음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추후에 이런 자동차 모두 이제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 퀄컴이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아마 이제 마지막 뉴스인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제프리스에서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체크포인트, 요런 이제 보안 회사들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프라이스 타겟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주가는 오늘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체크포인트, 센티넬1, 펠로엘토가 지금 오늘 이제 장을 마감하면서 약간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프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들이 약간 조금 멈칫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갤로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금 265에서 75,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도 135에서 155, 펠로엘토 650에서 725, 대충 한 10에서 15%가량 타겟 프라이스를 좀 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 갤로가 가장 원픽으로 뽑은 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 바로 이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좀 blurring the li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선을 좀 흐리게 한다, 경계를 흐리게 한다라고 이제 의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인프라스트럭처의 사이에 있는 이런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약간 좀 침투를 한다,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제프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일단 뭐 일부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